이렇게 제품 리뷰하는 영상을 짱이야 TV의 장수방입니다. 제가 이제 노트 9을 이제 산지 한 달 정도가 넘었는데 노트 9을 사용하면서 어떤 느낀 점,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앱을 좀 소개해보고 제가 또 쓰면서 편했던 그런 기능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이제 써본 느낌인데 확실히 아이폰보다는 이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꾸미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거의 뭐 꾸미지를 못하죠. 그냥 바탕화면만 거의 바꾸는 수준인데 안드로이드 폰은 이 꾸미는 재미가 있어요. 이 Always On Display라는 AOD 화면이에요. 이 화면도 많이 바꿀 수 있는데 바꾸는 방법은요, 설정창에 가시면 되는데 먼저 이 AOD 창을 두 번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AOD 화면을 밝기 조절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밤에는 어둡게 해놓고 낮에는 이렇게 밝게 해놓으면 시계 보기가 또 편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이제 어떤 사진 같은 이미지로도 바꿀 수 있고 심지어는 GIF 움직이는 화면으로도 바꿀 수 있더라고요. 달력 같은 걸로도 바꿀 수 있고 굉장히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지문 인식이 굉장히 잘 돼요. 부드럽게. 이렇게 설정 화면에 가셔서 여기다가 저는 요 검색하는 창에다 치면 편하더라고요. 여기다가 Always on Display 라고 치면 돼요. 제가 이제 검색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보이시죠? AOD라고 쳐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쳐볼까요? 나오네요. 뭐 이렇게 해도, 그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아까 그 화면에 대한 설정을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도 돼 있고. 자, 근데 이제 이것보다 저 화면을 더 이제 많이 바꾸고 싶으면 이번 삼성 팀즈라고 되어 있죠. 테마, 삼성 테마를 가셔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밑에 화면에 AOD 화면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설정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다운 받으셔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신기했던 기능이 이 기능이에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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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마술 같은데 마술은 아니고요. 뒤에 있는 센서를 이제 여기를 쓸어 올리고 쓸어 내리는 기능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쓸어 내리면 알림창을 화면을 직접 터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설정에 가셔서 하시면 되는 건데 설정에서 그냥 센서라고 쳐볼게요. 뒤에 센서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럼 지문 센서 제스처라는 게 나와요.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 중으로 바꾸시면 뒤에 있는 걸 쓸어 내릴 때 이제 내려오거나 알림바를 올리는 그런 기능으로 쓸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삼성페이도 요 뒤에 있는 이제 위로 올리면 이제 카드가 아래에서 확 나오는 그런 기능으로도 쓸 수 있는데 저는 삼성페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은 껐습니다. 이제 제가 또 쓰는 기능 중에 요 엣지 패널 있죠. 요거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는 요 기능이 좋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오래 누르고 있으면 이 엣지의 위치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고 요거의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는데 그건 설정 가서 하시면 되는 건데 계산기 되게 쏠쏠해요. 꺼내셔서 이렇게 계산하고 하면 여기 계산 기록도 제가 했던 계산 기록들이 쫙 남아요. 그리고 그걸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할 수 있어요. 되게 좋죠. 그래서 계산기 기능 정말 잘 쓰고 있고요. 스마트 셀렉트 기능. 이거를 이제 여기 설정 표시가 있는데 이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요, 뭐 다른 것들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카운팅하는 이런 것들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가지 날씨라든지 다양한 메뉴들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요, 한 번에 이 엣지 패널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목록화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한 번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괜찮더라고요. 나름 쓰기 좋더라고요. 그 밖에 엣지 패널들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보시면 이 설정 가셔서 여기 점 3개 버튼 있죠. 이 목록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순서 변경, 뭐 핸들 조절하는 거 있고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요, 또 다양한 엣지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카카오톡 엣지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주로 쓰는 이제 카톡 인원들을 추가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괜찮고, 뭐 보이스 레코드 기능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엣지 기능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 기능이 참 좋았습니다. 이 빅스비 버튼은 정말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빅스비 자체도 잘 쓰지 않지만 물론 아이폰에서도 시리가 있었는데 저는 그 시리도 잘 쓰지 않았었어요. 시리도 잘 쓰지 않았는데 이 안드로이드에서도 빅스비를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빅스비 버튼을 이제 지금 누르면 안 되죠, 그죠? 오래 누르고 있으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눌렀을 때 실행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빅스비 버튼을 끄는 방법도 있습니다. 빅스비 버튼 끄는 것도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설정창 가시면 개발자 옵션이라는 게 나와요. 이 개발자 옵션을 또 키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다 아실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갤럭시 나온 게 오래돼서. 그래서 개발자 옵션 가셔서 제일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백그라운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앱들이 나오는데, 빅스비 보이스라는 요 녀석을 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끄면 더 이상 눌러도 실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노트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맞아요, 바로 이 S펜인데 정말 깨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빼서 자 꺼진 화면 노트죠. 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지우개 버튼이 있는데 이걸 이제 눌러서 이렇게 지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걸 누르지 않고 이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누르면 지워지는 거죠. 요거 물론 노트 옛날부터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노트 9에서 이걸 소개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자 지울 때 어떻게 누르고 촥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촥촥 하면 지워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유용한 앱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몇 개 해드릴게요. 먼저 이 제가 지금 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블랙 테마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버즈 런처라는 런처에서 꾸민 거예요. 여기 보시면 버즈 런처라는 런처가 있어요. 이 버즈 런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꾸민 거예요. 이 버즈 런처에 추가로 또 삼성 테마, 거기에 이제 고대비 블랙 테마를 또 입힌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리시면 대체로 다 블랙이에요. 그죠? 블랙으로 되어 있고, 저는 이 아이콘도 움직입니다. 보시면 움직이죠, 그죠? 이게 다 GIF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버즈 런처에서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상태창이에요. 이것도 이건 앱인데 버즈 런처에서 또 많이 쓰는 앱인데, 요 미니멀리스틱 텍스트라고 해서 요걸 가지고 글씨로 어떤 핸드폰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뭐 CPU, 뭐 램이 얼마나 있고, 내장 용량, 외장 용량, 그런 것들, 뭐 지금 와이파이 연결돼 있는 거, 제가 핸드폰을 킨지 106시간이 됐네요. 106시간 동안 아직 끄지 않았어요.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이런 기능들을 알려주는 이런 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기인데, 자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계산기예요. 펜이 또 있으니까 더 우리가 펜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펜을 가지고 여기다 직접 쓰는 겁니다. 2 더하기 3은 이야, 보이시나요? 만약에 3을 지우고 이걸 1로 바꾸면 이야 3이 나오는 거죠. 이야, 이렇게 지우는 거 이렇게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루트 4 더하기 2는 1로 인식해버렸네요. 자 이렇게 루트 계산도 해주고, 3 더하기 는 5 이렇게 방정식도 풀어주는 게 재밌는 계산기죠. 그죠? 직접 써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판 보이시죠? 예전에 밀기글이라는 앱이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데요. 이게 가를 쓸 때는 이렇게 하면 가가 되는 겁니다. 가. 또 이렇게 하면 나, 다, 라. 5는 위로 올리면 됩니다. 5, 요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뭐 동해물과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물론 천진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천진 자판이 있거든요. 여기요. 그래서 천진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엔 다 어렵다고는 하는데 좀 익숙해지면 쓸만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굉장히 빨리 써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금방 써집니다. QR코드, 뭐 카메라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앱 자체, 이 키보드 자체 안에서 굉장히 또 많은 기능들이 있고, 그림도 입력할 수 있고, 이제 크기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자판 크기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써본 결과 굉장히 커스터마이징, 아까도 말했죠. 굉장히 사용자의 스타일에 맞게 핸드폰을 꾸밀 수 있고, 뭔가 갖고 놀기에, 뭔가 꾸미기에 굉장히 좋고요. 일단 속도, 그리고 카메라 기능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굉장히 부응하고 있고, 가격도 그때 제가 이제 싸게 사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영상을 처음에 올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몇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자, 맞아요. 사실 싸게 샀다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싸게 산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건데, 일단 아이폰 7 플러스를 제가 판매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핸드폰을 구매한 곳에 가서 거기 이제 사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괜찮은 값에 팔았습니다. 42만원이라는 가격에 액정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격을 좋게 쳐주셔서
그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싸게 산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렇고 굉장히 값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장 SD카드를 꽂아서 용량도 꽤 크게 쓰고 있고, 뭔가 설치하거나 카메라 영상 촬영을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용량 걱정이 전혀 안 돼요, 이제는요. 예전에는 막 꽉 차면 빨리 옮겨야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되지 않고 정말 쓰기 정말 좋아졌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센서랑 카메라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센서를 건들다 보면 분명히 카메라도 조금씩 건들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잔기스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요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물론 손의 위치에 맞게 이 센서 위치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폰과 비교해서 자꾸 좀 그런데 이 카메라가 아이폰 같은 경우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메라를 건들 일이 없는데, 얘는 카메라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 센서를 건들 때마다 이 카메라를 건드려서 언젠가는 잔기스가 많이 난다는 그런 제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요거는 좀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었고, 또 이렇게 쓰면서 어떤 깨알 기능이라든지 좋은 앱들 같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9 사용기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